2014년 계사년 한인사회는 다산과 풍요, 재물을 상징하는 뱀처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눈길 과속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리건주 관광버스 추락 참사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인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김재현 판사가 오늘 임기 세 번째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날 20대 여성이 펜스테이션 전철역 선로에서 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중산층의 감세와 부유층의 증세를 골자로 하는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뱀의 해인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 뱀의 다산은 풍요와 재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한인단체들도 오늘 신년 할애식을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세준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에서 수도 선북,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닷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군이 더욱 영숭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한인사회가 단합된 결집력으로 뉴욕주 최초의 한인 정치인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며 2013년에도 한인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 문화가 뉴욕을 뛰어넘어 온 미국 사회로 퍼져나가고 주류 사회의 발언권을 높여서 모범적인 국제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다 원대한 목표를 향해 뜻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3년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한 해가 뉴욕 동포사회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통일에도 큰 힘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뉴욕 한인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1월 11일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레너지 연회장에서 열리는 창립 53주년 기념 뉴욕 한인회 방방 미주 한인회 날 행사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자녀들을 찾는 부모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한인 관광버스 추락 참사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인 청소년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한인 전세 관광버스에는 최종적으로 4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면서 참사의 사망자 9명 가운데 5명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9명의 사망자 중 5명이 한국 국적, 4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지 경찰 당국은 사망자 중 3명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공식 확인을 한 상태며 나머지는 우리 공관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부상자 26명의 신원과 관련해 한국 국적은 6명, 외국 국적은 12명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적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적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현지 동포를 포함한 한인으로 절반이 한국에서 온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밝히며 그 밖의 문의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주 시애틀 총영사관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로 활동 중인 김재현 판사가 오늘 세 번째 임기에 대한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버겐 카운티 법원 역사상 첫 한인 판사로 임명되었던 김재현 판사.
3년 임기의 중앙법원 판사가 된 뒤 매년 선서식을 하고 있는 김 판사는 오늘 자신을 임명한 캐서린 도노반 버갱 카운티장과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 번째 임기에 대한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한인 1.5세인 김 판사가 한인 커뮤니티와 버갱 카운티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e is terrific. Not only is he smart, but he's compassionate and he listens, which are qualities you need when you are on the bench, when you're listening as a judge to court cases. He's the best that we could find. I also am glad that he's par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ecause I think that's important. But I appointed Jay because I knew he'd be good at what he did. 4명의 중앙법원 판사 가운데 1명으로 활동하는 김 판사는 주로 형사법 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버갱 센트럴 뮤니시퍼 코트는 그러니까 형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이니까 트래픽 뮤니시퍼 바이올레이션이 많고 그냥 보통 형사법 그러니까 뭐 DWI인지 뭐 강도를 하는 건지 shoplifting 그런 게 많아요. 한 살 때 이민 온 김재현 판사는 퀴니펙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버갱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되었으며 뉴저지 한인 변호사협회 회원, 뉴저지 한인회 자문 변호사 등 동포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요즘 전철역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등장했는데요. 전철을 기다리면서 두리번 거리거나 뒤를 자꾸 돌아보며 불안해한다든지 또는 아예 전철 승강장에서 멀찌감치 서 있는 경우 등인데요. 새해 첫날 또다시 지하철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전철역에서 승강장 선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새해 첫날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던 타임스퀘어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펜스테이션 역사 2번 전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이 선로로 떨어진 뒤 곧이어 역내로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망한 여성이 사고 당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승강장 가장자리를 걸어다니다 발이 걸려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일단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벌어진 단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정확한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그러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들은 지난달에만 2명이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철 이용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 안전시설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만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처하라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선로에 떠밀려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한 해 선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람은 5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를 포함할 경우 열차와 충돌한 사고는 139건에 이릅니다. 지난달 30일자 데일리 뉴스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이 스크린도어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지난 2010년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번 전철 연장 구간과 2애비뉴 노선역들을 포함해 일부 역에 안전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했으나 역당 약 15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취소됐었습니다. 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역 안전문을 설치하는 데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며 지상에 있는 역사 등 일부 역들은 플랫폼 폭이 좁아 안전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피터구 뉴욕 시의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에 안전문 설치를 촉구했으며 호세 페랄타 주 상원의원과 지미 벤 브레이머 시의원 등도 안전문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중산층의 감세와 부유층의 증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재정절벽은 피하게 됐지만 오바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적자 삭감 정책은 해결되지 않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이 최종 장애물이었던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우려하던 재정절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그간 공화당이 주장했던 예산 감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와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현행 기준으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장기 실업수당을 원래 논의했던 것보다 1년 연장 지급하며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앞으로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자동 삭감하는 시점인 시퀘스터 발동을 2개월 뒤로 미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 국적 없이 외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하는 탈북고아 입양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어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에들로이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국무장관이 탈북고아의 입양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 여성이 중국 등 해외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사망해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입양을 돕는 것은 인도적 문제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에들로이스 하원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최고의 관광도시임이 입증됐는데요. 지난 한 해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5,200만 명, 이 중 한국인도 3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2 외국인 방문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뉴욕을 방문한 한국인은 3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28만 3천 명보다 11.7% 늘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은 지난 2005년 20만 5천 명으로 처음 20만 명을 돌파한 후 이듬해에는 24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제 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28만 3천 명으로 무려 27%나 급증했습니다. 한국인이 뉴욕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관광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은 3억 4,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2012년 뉴욕을 찾은 관광객 수는 총 5,200만 명으로 그 전해의 5천만 명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내국인 4,100만 명, 외국인 1,100만 명이 올해 뉴욕을 방문했다면서 이들이 뿌린 돈은 55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해 한글 수업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닷넷에는 한글 발음 교육과 국악놀이 수업 등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수업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알러지의 종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햇빛 알러지에서 요즘 같은 겨울철 추위 알러지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추위 알러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대개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My nose starts to run. When I feel cold air, it's like I have arthritis. 하지만 찬 공기나 찬물, 찬 음식물에 닿을 때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르거나 부드러기가 나면 추위 알레르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곳에 있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When they get back inside and their skin starts to warm again, it triggers a release of histamine, which is a natural chemical in the body, which triggers the allergic reaction.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차가운 물로 목욕하거나 찬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져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When people are going swimming, if they jump into a cold pool and they have a reaction where their blood pressure drops, they can actually faint and there have been drownings from it. 추위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에 얼음을 5분가량 올려두었을 때 두드러기가 돋으면 추위 알레르기입니다. They can have symptoms such as drops in blood pressure, redness, flushing, significant itchiness, even to the point with blood pressure drops that they can have passing out. 추위 알레르기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찬바람이나 찬물을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능한 면 소재 옷을 입으라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적은 금액이지만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난달 30일 뉴저지 상록회에 $5,000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됐습니다. 강태복 상록회장은 이번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메인주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진 68세 제임스 박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주차 시비로 벌어진 언쟁 끝에 10대 남녀 2명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박 씨는 세입주의 아들 19세 데렉 탐슨과 그의 여자친구 18세 알리비아 웰치를 총으로 쏴 살해했으며 탐슨의 어머니 44세 수잔 존슨에게도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난해 3월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차에 15시간 동안 감금됐던 고교생 5명 가운데 애덤 김군은 최근 뉴욕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부당한 체포와 불법적 감금으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군은 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권리를 듣지 못했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경찰밴에서 물과 음식도 못 먹은 채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키세나팍 호수에서 6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0일 오전 7시 45분쯤 퀸즈 플러싱 164가와 보스 메모리얼 애비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키세나팍 호수에서 63세 여성의 사체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사체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망한 여성이 어떻게 호수에 빠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수사 중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메시지로 인사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계획 많이 세우셨죠? 건강에 대한 계획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망사항이라면 경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경기가 풀려서 장사도 잘 되고 이 지긋지긋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불경기가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되네 안 되네 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각종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통계가 지배적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경제 흐름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발표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연히 돈이 돌고 돌아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새해 벽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올 상반기에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증거로 지난 12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에 15만여 명이 이르면서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소비 심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들도 새해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 이상의 한인들은 새해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택 경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뱀띠 해인데요. 이 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재생을 의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주는 해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뱀이라는 동물은 악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뱀은 흉측하고 무서운 동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집과 또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신성시하면서 숭배해 왔습니다. 2013년 계산에는 타산과 풍요 그리고 재상의 상징인 뱀이 올 한 해 우리 한인 동포사회를 지켜주고 수호신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